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누더기다. 이런 거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어제 뉴스 세계 시간에 처벌 규정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 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후퇴 논란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 봤다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 또 확 줄였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해버렸다고 합니다. 적용 유예도 아니에요. 그냥 제외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대 그 기업재해 말고 중대 시민재해가 있는데 그 대상도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처벌 대상에서 제외.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 이용 시설, 그러니까 노래방,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등 제외. 이게 다 여야 합의를 봤대요. 자, 그래서 내일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누더기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왈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걸 환영을 하면서 다행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만 얘기를 더 확장을 하면 사면을 주장을 하면서 내세웠던 국민 통합과 거의 맥에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봅시다. 그럼 이낙연 대표는 일관된 사람일까? 이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계속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일자 한국일보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엊그저께 더마카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4일자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보면은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 카드를 꺼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200건 넘는 법안을 처리했는데 그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왜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는 걸까? 이게 궁금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는데 국민의 힘을 모아야만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정치가 복원되고 다시 활발해져야 한다. 이게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걸 자신의 충정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리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최우선은 여야 합의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이게 1단인데요. 근데 그럼 지금부터는 2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낙연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가 궁금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수처법 개정이겠죠. 네. 여야 합의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뚫고 처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이에 대한 대답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계속 법안을 지체시킬 수는 없었다. 오. 이 두 마디가 있더라고요. 합의를 위해 법안을 지체시킬 수는 없었대요. 그러면 합의 정신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뭘까요? 그게 뭘까 이걸 네.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몸담은 민주당 내지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대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합의를 못 보더라도 이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 머리로는. 뭐 다른 해석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합의 정신은 추구하되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개혁 가치가 걸린 문제라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네. 그죠? 네네. 대충 이런 보도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그럼 이건 별로 중대한 가치가 없는 건가? 그렇게 돌파할 문제가 아니란 뜻인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식이 깔려 있는데요. 첫째,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켜주자는 거잖아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문자답할 필요 없이 참고로 어제 나온 뉴스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전국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국가교육과정을 개정을 할 때 노동 인권 교육을 교육에 반영하자고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는 뉴스가 썼어요.
시도교육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 인권도 아니고 인권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그런 어떤 법안은 그렇게 가치가 크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정신에 종속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론 분열 사안입니까? 이거를 강행 처리하면 국론이 쫙 갈라져 갖고 나라가 난리가 나고 통합에 저해가 되니까 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게는 70, 기본 60 넘어갑니다. 이러면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강조해하지 않는 통합 정신에 부합하는 법안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야 합의를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재정 취지에서 대폭 구태해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응? 왜 공수처법 개정처럼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말을 한 김에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자신은 사면이 국민통합의 가교가 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국민통합이 됐던가요? 오히려 갈라졌더만요 보니까. 아니죠. 예. 아니 그러면 국민 대다수 여론이 모아진 거는 계속 후퇴를 시키면서 쪼개진 거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두 사례를 종합을 하면 국론 통일을 본 거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국론이 갈라진 건 추진한다 하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은 도대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아까 이낙연 대표는 일관된 걸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작년 8월에 저희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재난지원금을 보편이 아니라 선별로 지급하는 게 이론상 맞다면서 그게 저희 신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기사화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신념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또 말을 했어요.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과 인터뷰에서 제가 이게 떠올라 갖고 아까 질문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신념과 이거는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물론 전 국민 지원하는 거 저 반대 안 하겠어요. 저는 보편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에서는 일관성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신념이냐? 이런 질문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낙연 대표의 일관성이 뭔가를 계속 보다 겨우 추출하자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요? 네, 그건 뭐냐면 통합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타협하고 사면은 보수와 타협하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타협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 도대체 본인은 뭐라고 대답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물론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게 개혁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이게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의 대표가 취할 모드인가?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